한전을 비롯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지역 인재가 크게 늘어납니다. 올해는 18%까지, 오는 2022년까지는 30%까지 확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자유한국당 반대 등으로 나눠집니다. 60 항쟁은 되는데 5.18은 안 된다는 논리에 민주화운동 역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개장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에 빗물이 새서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을 이끈 김주찬 선수가 총액 27억 원의 기아와 재계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과 구직자 그리고 취업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부터 지역인재 채용을 크게 늘립니다. 이 같은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당장 올해 400명 이상이 채용될 전망이고 오는 2022년까지는 채용 인원의 30%가 지역인재로 채워집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에 지금까지 채용된 지역인재는 1,155명, 전체 채용 인원의 13%가 조금 넘습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채용됐던 지난해에는 채용 인원 2,400여 명 가운데 16%인 397명이 광주 전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오는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18%로 늘어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인원은 2,375명, 이 중 18%면 427명입니다. 채용 규모가 가장 큰 한전은 280명이 넘고 농어촌 공사도 50명에 이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단 채용 목표제로 10%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도 이제 정부 가이드나 방침에 맞게 18%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서라도 뽑아야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 우대해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실히 그걸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법적으로 18%를 보장해준다니까 제 입장에서 좀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또 공채 뜨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도 많이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경력직이나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등은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직종별 채용 시기와 인원 등 세부 계획이 세워져야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집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에선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의 이상 기류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헌법 전문에 광주 정신을 빼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지난해 5.18 기념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며 대선 공약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게 지역민들의 뜻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60 항쟁만 새로 포함되고 5.18은 빠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5.18이 헌법 전문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보고서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31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에서 5.18을 수록하지 못한다면 그게 언제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죠. 지역사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격적인 대응이 나선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가 점차 노골화되면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첫 회의를 열던 날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가 개헌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고 촛불 혁명 정신을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태욱 의원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넣는 문제가 우파 진영을 설득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향후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적신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최근 낸 보고서입니다. 5.18을 개정안 전문에 넣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이어 결국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자는 의견은 소수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술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다수 의견으로 전환하려면 그만큼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지역사회가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 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헌법 전문 수록에 적극 협조하라. 대통령 공약이라고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물론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야만이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일에 나서게 됐습니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5.18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일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런데 5.18과는 달리 60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60항쟁은 돼도 5.18은 안 된다는 건데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외면한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윤구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위대한 6월 항쟁. 그 역사를 담은 영화 1987에서도 항쟁의 뿌리는 5.18로 묘사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도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5월 광주였음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80년 5월이 없었다면 87년 6월도 없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6월 항쟁은 5월 항쟁 5월 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진 부채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홍구 교수는 둘 중에 굳이 하나만 헌법 전문에 넣는다면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대표성을 따져볼 때 5.18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개헌특위 자문위의 최종안에 60항쟁은 포함된 반면 5.18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60항쟁은 그렇고 5.18을 이렇게 제외시킨 이런 부분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만의 운동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과 보수 야당의 퇴행적인 시도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농산물 물류센터 건물이 오늘 내린 비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천장 누수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은 지어진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바닥에 흥건한 물을 청소미야원이 쓰레받기를 이용해 쓸어 담습니다. 밀대도 동원해보고 급기야 쓰레기통까지 동원해 천장에서 새는 물을 담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무실엔 문서가 물에 젖을까 비닐까지 덮어두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물난리가 시작한 건 오늘 오전 11시. 당시 내린 비의 양은 11mm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야지. 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11시. 건물관리 주체인 나주시는 최근 폭설로 인해 지붕 쪽 판넬 사이에 쌓여있던 눈이 비가 오면서 순식간에 녹아 틈 사이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사에 따라서 그 눈이 아래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린 상태에서 오늘 눈이 오다 보니까 녹으면서 그 물이 일부 부분으로 역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관리업체 등과 함께 정확한 누수 원인을 확인한 뒤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수집과 유통 등 산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 등 307억 원이 투입돼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준공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0대 절도범이 눈길에 찍힌 발자국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난 11일 밤 9시쯤입니다.
광주시 동구의 한 철물점에 39살 서모 씨가 침입해서 현금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영상인데요. 그러나 이 절도범은 눈길에 자신의 발자국이 찍혀서 침입로와 도주로가 확인되는 바람에 역추적에 나선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빙판길에서 버스와 유조차가 충돌해 1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보성군 노성면해안 도로에서 군내 버스와 1톤급 유도차가 충돌해 버스 운전자 49살 임모 씨 등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오전에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군내 버스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유조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을 이끈 김주찬 선수가 총액 27억 원의 기아와 재계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계약 기간 2년에 옵션 1년을 조건으로 계약금 15억 원, 연봉 4억 원 등 총액 27억 원의 김주찬 선수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 주장을 맡았던 김주찬은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3할이 넘는 타율로 기아의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광주 지역 아파트에서 경비원 대량 해고는 발생하지 않은 반면 10곳 중 6곳에서 휴게 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파트 109곳의 경비원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원이 조정된 곳은 3곳에 그쳤지만 58%에 해당하는 63곳에서 휴게 시간이 연장됐습니다.